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는 정신과 질환입니다. 공황 발작이 여러 번 반복되고 공황장애다라고 진단이 된다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공황장애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뇌질환이기도 하고 정신과 질환이기도 하므로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공황장애에 준하는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 공황장애는 계속 재발을 합니다. 공황장애가 재발하면 할수록 예기불안과 회피행동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제약도 커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이 생기면서 신체적인 감각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끼고 사소한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공포나 불안 반응이 촉발되기도 합니다. 회피 행동이 늘어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비행기를 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생활의 제약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축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위축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반경이 줄어들고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울증에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공황장애의 재발과 공황장애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공황장애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대개 공황 발작이 생겼을 때 먹을 수 있는 안정제를 가지고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 발작이 두렵기 때문이죠. 또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 공포를 느끼고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공포 경험을 하느니 안정제를 먹고 빨리 증상을 가라앉히겠다라는 마음으로 위안 삼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공황 발작이 생겼을 때 안정제를 먹고 증상을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이 심하게 찾아왔을 때 증상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널리 쓰이는 것이 이런 항불안제입니다. 각각의 작용시간 그리고 빨리 효과가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항불안제가 처방되고 있는데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증상의 특성, 그리고 공황 증상의 특징, 발병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항불안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항불안제 자체는 공황장애 치료약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이 항불안제만 가지고 자신의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 혹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필요할 때만 항불안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생길 때 응급약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고 항불안제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공황장애가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불안제는 공황 발작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처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 그 자체도 중요한 증상이지만 그 공황 발작이 다시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예기불안, 그리고 그 예기불안으로 인한 회피 행동이 있을 때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항불안제는 예기불안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회피 행동을 줄여줄 수 없습니다. 항불안제만 믿고 그것만으로 난 충분해요 라고 해서는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항불안제만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증상이 있을 때만 이 약을 먹으면 충분하다라고 믿고 나는 다른 약은 필요 없어요, 다른 치료제는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불안제가 아니라 항우울제가 공황장애 치료약으로 작용합니다. 나는 불안장애고 공황 증상이 있는데 왜 항우울제를 주시나요? 내가 왜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우울제가 공황장애 발생기 전에 해당하는 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치료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는 뇌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전두엽과 편도체 간의 신호가 잘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신호 전달 체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전달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을 때 공황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공황장애가 재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우울제는 대체로 이런 세로토닌 시스템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가 공황장애의 치료약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을 때 꾸준히 복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항불안제는 공황 발작이 심할 때만 응급약으로 쓰이는데 반해서 항우울제는 공황장애가 재발하지 않게끔, 예기불안을 줄여주게끔, 회피 행동을 없애게끔 작용하기 때문에 매일 일정하게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황 발작도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불안하지 않은데 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항우울제를 정량을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주, 4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약을 복용하기 이전에 비해서 공황 발작이 재발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공황 발작과 발작 사이에 예기 불안이 감소하고 회피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황장애의 치료약은 항우울제이며 세로토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항우울제를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공황장애의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복용해야 하는 항우울제를 드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불안제에 의존하면 심리적인 의존이나 내성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항우울제는 매일매일 복용하더라도 내성이나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적극적인 치료 약물이기도 하므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매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마다 항불안제가 아니라 베타블로커라고 하는 심장의 박동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고 내성이나 의존성의 위험성이 적은 비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와는 관련이 없지만 공황장애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유발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같이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해서 단 한 가지 치료약물, 단 한 가지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서 항불안제, 수면제, 베타블로커 혹은 그 외 약물들도 부가적으로 사용됩니다. 메인 치료약, 주된 치료약은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는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치료약물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환자분들은 궁금해하고 때로는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고 장기간 치료해야만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우울제를 한번 복용하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해드리면 환자분들께서 항우울제는 정신과 약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정신과 약을 먹다 보면 이 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항우울제는 굉장히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적은 편입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면 초기에 일시적인 부작용을 10% 정도 환자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경한 정도의 부작용입니다. 제일 흔한 것이 속이 미식거립다, 어지럽다, 졸음이 좀 몰려온다 하는 정도의 일시적인 부작용을 1주에서 2주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겨서 부작용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부작용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장기간 쭉 사용하는 동안에 항우울제는 특별한 부작용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먹다 보면 중독되는 거 아닐까요? 끊지 못하면 어쩌죠? 계속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게 두려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항우울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의존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면서 공황장애가 재발하지 않고 예기불안과 회피 행동이 사라지면 주치의는 서서히 약물을 줄여나가면서 중단합니다. 약물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환자분이 약물을 중단하거나 예정된 시간이 아닌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나 오심, 두통과 같은 중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갑자기 임의로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황 발작이 생기지 않는다, 공황 발작이 잘 없다, 잘 치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 달 혹은 2달 먹다가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황 장애가 재발하거나 예기 불안이나 회피 행동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임의로 치료약을 중단하거나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꼭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충분히 복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모든 공황장애가 완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행동 치료, 그리고 자기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잘 작동했을 때 공황장애는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